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통계청에서 제공한 1인 가구 기준 정신병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2배에서 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1인 가구가 가족이 있는 사람보다 우울증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정신병이 약하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증명이 되었던 거고, 특히나 1인 가구 사실은 이제 분들이 우울증이 더 높아요.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단지 외로워서 뭐 혼자 살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고 이제 미래가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1인 가구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작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94만원이에요. 194만원. 이게 남녀 합친 겁니다. 남녀 저 따로 한 게 아니라 남녀 합쳐가 194예요. 통계청에 나온 소득 숫자는요, 세 전입니다. 세금 떼기 전. 그래서 세금 떼고 나면 17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1인 가구에서 중간 1에서 100까지 딱 줄 세웠을 경우 50등. 50등에 해당하는 소득이 194만원. 세금 떼면 175만원. 이걸 아마 남녀, 여자 분리시키면 여자분들은 내가 봤을 때 160 밑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작은 거야. 아니 근데 1인 가구로 사는데 160이면 좀 작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경우에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대부분 월세예요. 1인 가구 분들은 자가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 1인 가구 월세로 사는 사람이 40%가 넘어요. 전체 40%. 자, 여기 보면 1인 가구 자가 비율은 11.5%입니다. 11.5%. 10명 중에 1명이에요. 통계청에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얘기합니다. 작년 기준. 자, 1인 가구 전국 평균, 그러니까 1인 가구 전국 평균 자가 비율은 11.5%예요. 수도권은 11%, 비수도권은 12.1%, 거의 10% 내외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에요. 내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적죠, 여러분. 와, 수출대가 진짜 적다. 그럼 전세는 얼마나 되냐? 전세는 전국 기준 25.8%입니다. 25.8. 전세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양반인데, 전세도 한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4명 정도만 전세 자가고, 월세는 52.7%, 기타가 10%인데 기타도 내가 봤을 때 고시원일 거야. 고시원과 쪽박청 이거 포함시킬 거예요. 그럼 60%가 넘는 사람이 월세예요. 상당수가 월세죠. 그리고 이걸 남녀를 갈라버리면 여자가 월세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여자는 내가 봤을 때 한 70%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월세 비용이 나간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여자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은 월세 비용이 대부분 나간다는 거잖아요. 소득이 적어요. 소득이 적으니까 당연히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가 좀 뭔가 좀 암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정신병적인 어떤 좀 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생각합니다. 여자도 잘 살고 뭐 주관경 갖추고 하면 사실 저런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자분들이. 이 수도권에 가는데 뭐 내가 이제 1인 가구 살아가는데 힘들다면 뭔가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남자나 여자나 저런 거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상대적으로 이런 우울증이나 정신병적은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못 사는 사람. 1인 가구가 대체적으로 잘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가 비율, 자기 집 가지고 있는 비율이 10%예요. 10%. 이것도 아마 아파트 나누면 아파트도 얼마 안 될 거야, 이게.
이것도 남녀로 가르게 되면 아까 10%였는데 이것도 남녀로 가르면 여자는 정말 얼마 안 될 거예요. 5%도 안 될 거야. 그만큼 작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 저런 거 이제 정신병 때문에 나중에 나이 먹어서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앞가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앞가림. 그래도 내가 뭐 보금자리 같은 마련하고 돈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저런 정신병적인 내가 질환에는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있잖아. 힘들어 죽겠는데 병까지 걸리면 마음의 병까지 걸리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근데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오마카세 먹으면 놀러라 할 때가 아니야. 그렇게 살다가 돈 없고 나이 먹어서 결혼도 못하고 월세 살고 금전도 쪼들리면 이런 정신병적인 질환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분당대학병원 응급실 근무 3년 이상 했습니다. MP 환자 비율 여성이 압도적입니다. 남자는 진짜로 미쳐서 주림이둑을 벌하신다. 불기둥이 세상을 맹활시킨다 등 10명 안쪽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자해, 자살기도, 약물 중독 등으로 여자였습니다. 자해도 지발로 살겠다고 들어와서 EMC 화장실에서 또 손목 끊는 꼴도 봤네요. 저지랄 할 시간에 죽어라 운동하면 될 텐데 어렸을 때는 이성적이고 차분한 존재로 보였는데 어른 되고 겪어보니 정반대더군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응급실 근무를 하신 걸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뭐 간호사나 아니면 이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막 이런 것 같아요. 의사는 아니신 것 같고. 대학병원이면 별의별 환자를 다 보겠죠. MP라는 건 뭐냐 하면 정신병적이에요. 우울증. 그러니까 MP라는 게 여러 가지 담고 있는데 신경정신. 그러니까 뭐 신경질적이고 우울증 그리고 정서불안 뭐 허언증 이런 것도 다 담고 있는 거야. 정신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병원에 오는 사람이 압도적이에요. 물론 남자도 저런 게 있는데 남자는 저런 걸 웬만하면 좀 극복을 하는데 여자분들 저거 극복을 하면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보다 아마 젊은 환자들이 많을 거야. 젊어서 멘탈이 안 좋은 사람들. 사는 것도 힘든데 멘탈까지 안 좋으면 이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데 보통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멘탈이 안 좋은 건데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 멘탈까지 안 좋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진짜 약 먹어야 돼. 젊었을 때 약을 먹으면 계속 약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못 살아.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신병은 절대 오래 먹으면 안 됩니다.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안 돼. 왜냐면 정신과 약도 사실 마약이에요, 마약. 그러니까 정신과 약이 대부분 마약입니다. 마약 성분 다 들어가 있어. 그 왜 마약을 먹이냐? 마약을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거든. 우울하고 어떤 그런 힘들었던 이제 감정이 해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잠이 안 온다거나, 새벽에 갑자기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자꾸 이상한 행동 한다거나 아니면, 뭐, 빼가벗고 밖에 나간다.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진짜. 예전에 뭐 수면제 같은 거 이제 신경안전제 복용해가지고 사람 이상 행동 보이는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장기가 복용하면 안 좋아요. 약은. 이런 약을 복용하는 거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이야. 근데 이걸 어린 나이부터 복용을 하면 이 약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약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 약을 또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언제 부작용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과 약 대부분 마약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약류 관리법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약이라는 게보다는 이제 마약인데 의학 처방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들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야. 여자분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자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멘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거든. 근데 그게 뭐 사는 게 어려워서 뜻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너무 이것저것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써서 그래요. 그래도 여자분들 중에 앞가림하고 뭔가 있잖아요.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게 많고
모아놓은 게 많은 분들은 저런 거에 더 시달려. 근데 내가 인생이 암울하고 안 좋으니까 자꾸 이제 멘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멘탈이 안 좋은 건 다 마찬가지. 남자도 멘탈이 안 좋아진 게 뭐냐 하면 해놓은 거 없고 나이 먹어서 현타 느끼고 삶이 우울하고 그러자. 그러면 멘탈 안 좋아져. 남자 똑같아. 남자가 나이 먹어서 그래도 저런 구심점 유지하는 경우는 그래도 나이 젊었을 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게 기반을 잡아주니까 기반을 잡아주면 삶이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니까 여자보다 덜한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자기 스스로 뭔가 삶의 기반이나 아니면 어떤 바탕을 만들거나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이 먹으면 불안한 거야. 나이 먹으면 이제 결혼도 못하고, 결혼은 끝났고,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없어지는 거잖아.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월세를 계속 사는 거예요. 월세 사니까 돈은 계속 부담스럽고, 거기다가 직장도 나이 먹어서 내가 이 직장을 언제 다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저런 좀 정신병력을 가진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도 많아요. 제가 댓글 보니까 정신과 의사분들 제 영상을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너무 많대요. 이게 환자가 여자 환자가 너무 많아졌대요. 젊은 사람들 20대도 많아졌대요. 특히 인스타 때문에 많아졌대요. 이게 인스타 때문에 자꾸 비교하면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인생이 불안정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정신과 의사분들이 인스타 때문에 먹고 산다고요. 인스타 때문에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인스타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자분들이 이런 걸로 고통받는다거나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살아야겠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될까? 헛짓거리 안 하면 돼. 근데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헛짓거리 많이 해요. 남자도 헛짓거리 많이 하지만 헛짓거리만 하면 이런 정신병인 것들에 더 시달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남들과 비교를 안 한다거나 내 사는 거 집중한다거나 자꾸 돈을 쓰면서 기약 없는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미래를 봐야 됩니다. 여자분들도 앞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자기가 이제 좀 직장 커리어도 올리고 돈을 좀 모아놓고 월세에서 전세나 아니면 매매로 가신 분들 뭐 그런 분들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많이 벌어져. 근데 안타깝지만 전자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 뭔가 남들한테 오마카세 먹는 거 보여주고 어디 여행 가고 뭐 물건 사는 거 자랑 그런 거 보여줄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거 보여주다가 나중에 약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전투적으로 사시고 그리고 돈도 악착같이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저런 겁니다. 내가 혹시나 돈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져서 정신과 약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